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배후에 엄청난 세력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는 음모론이 떠돌기 마련입니다. 특정 자격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은밀한 조직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니 비밀단체에 얽힌 음모론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충분한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행적이 공개돼 세간의 관심을 모은 단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정체가 밝혀진 비밀단체 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단결 혹은 죽음. 세계 역사에 관심 있는 영순이 분들이라면 이 단체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흑수단이라는 이 단체는 1901년 세르비아 장교들이 결성한 비밀단체로 세르비아의 2대 국왕인 알렉산다르 오브레노비치를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결성됐는데요. 1901년 최초의 암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2년 후 쿠데타를 일으켜 소기의 목적이었던 알렉산다르와 왕비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단체는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점차 극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쿠데타 이후 비밀리에 활동하던 이전과 달리 점차 전면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의 과격한 활동 양상은 1914년 결국 역대급 초대형 사고를 치면서 극에 달하게 됐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로 일컬어지는 일명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6월 28일 발생한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시찰하던 중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됐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원흉이 된 흑수단 멤버들은 그 죄목으로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르비아 정부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고 1917년 재판에 회부돼 주요 지도자 2명은 처형, 흑수단 멤버 200여 명 이상은 감옥에 투옥돼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평화를 뒤흔든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음에도 2006년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기 전까지 흑수단 단원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세르비아의 영웅으로 찬양돼 왔습니다. 하지만 암살당한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오히려 세르비아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었고, 이들의 암살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세르비아 국민 대부분을 죽게 만들었다는 점이 다시금 조명되며 현재는 흑수단 단원들을 추앙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2위, 빌더버그.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정재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밀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지난 1954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거물들이 네덜란드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빌더버그. 당시엔 누가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언론도 철저히 통제됐는데요. 세계적인 거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알려졌지 1년에 한두 차례 세계 각국의 최고급 호텔을 전세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토론 내용도 뚜렷한 목적도 밝혀진 바가 없어 그간 빌더버그를 둘러싼 그럴듯한 음모론이 양산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빌더버그 단원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려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결국 세계 정복을 꾸민다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서서히 정체가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참석자 명단과 대표 의제가 하나씩 공개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참석자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빌 게이츠 등 참석자의 3분의 2가 다국적 기업 및 금융, 미디어 대표고 나머지는 정치가, 왕족, 권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후변화, 자본주의의 미래, 인공지능 윤리, 소셜미디어의 무기화 등 공개된 회의 주제에 따르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100명이 넘는 유명인사들이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는 이례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 매체에서는 이 회의를 전혀 보도하지 않을 뿐더러 회의 장소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여러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비롯된 각종 뒷말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모든 참석자가 미국과 유럽 인사였지만 앞으로는 아시아인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비공식 비밀단체에서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점차 변화 중인 것 같습니다. 1위, 오프스데이.
소설 다빈치 코드와 동명의 영화에 등장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친 단체 오푸스데이. 오푸스데이는 1928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가톨릭 교황청 소속 성직자 단체로 단체의 이름은 하느님의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성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추구하고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탓인지 교황청의 개방적인 노선에 대척점에 서 있는 곳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다소 과격한 고행, 엄격한 위계주의와 철저한 비밀주의를 중요시해 여러 음모론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암살자 집단, 비밀 결사 등의 이미지가 생겨 소설과 영화에서 잔악하고 무섭게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오푸스데이 단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1982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이 오푸스데이를 일종의 유사교구로 인정하며 그간의 비밀스러운 활동을 마치고 수면 위로 떠오른 오푸스데이는 가톨릭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보수 정신과 근본주의로 무장한 엄격한 위계 조직은 맞지만 다빈치 코드에서 묘사된 잔악하고 기이한 고행은 과한 설정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과거 비밀리에 존재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성장을 거듭해 60개국의 8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공개된 전 세계 자산 규모 역시 28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할 만큼 결코 작지 않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오푸스데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도사가 아닌 평신도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세속의 평신도도 수도사처럼 성스러운 삶을 유지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근본주의적인 성격 탓에 가톨릭 구구파라는 비판을 받을 때가 많긴 하지만 오푸스데이 회원들은 소설과 영화,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비밀결사가 아닌 가톨릭 안의 다양한 모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오푸스데이는 그 영향력이 점차 커져 현 교황 때 공식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 은밀한 지하 조직에 얽힌 음모론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뉴스와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비공식 단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앞선 세 단체처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역시 곧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비밀단체가 등장해 흥미로운 음모론들을 양산해낼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